여야의 공천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가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배경을 두고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술친구, 간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철규, 박성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그렇다 치고 박성민 의원은 좀 황당하지 않을까 싶은 이분이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지난 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 뜻이라고 알렸던 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아마 김성태 의원이 술친구로 지목한 분은 박성민 의원인 것 그래요? 같고요. 네. 그건 맞죠. 박성민 굉장히- 의원이 더 찐이라는 이야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이 있어요. 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굉장한 친분을 유지했던 분이라고만 들었고 그다음에 누구를 지칭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성태 의원이 중간에 삼청교육대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격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역위원장을 안 시켜주는 방식으로 저는 지난번에 내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혐의로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일단 지역위원장을 시켜주고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 김태우 강서구청장 만드는 데 역할을 좀 하고 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끝났으니까 그냥 사람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김성태 의원이 뭐 그런 얘기들 지금 드렸던 뭐 술친구니 삼청교육대니 관련돼서 앞으로 더 발언을 할지 어떨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김성태 의원이 할 말 한 건가요? 아니면 선을 좀 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좀 달라가지고 뭐 사면하면은 공천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복권 시켜가지고 공천도 주고 했는데 이번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결은 나왔지만 뭐 사면 복권 받았잖아요. 그래서 출마에는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사면으로 복권된 이제 사람들도 공천 네. 명단에 다 올려놨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룰로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리고 지금 당에서 문제 삼는 것처럼 이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자녀 뭐 취업 비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저촉 사유가 될까? 또 김성태를 빼고 강서에 어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가 있을까? 그런 것을 따져보면 혹시 다른 사심이 들어가서 이렇게 컷오프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얘기를 사심이요? 모르겠습니다. 그 싫어한 거죠. 누군가 윤핵관들이 누가 이제 공천을 담당하는 분이 싫어한 거죠. 거북스럽거나 지난번에 낙선하신 김태우 후보님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없나요? 있겠죠.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그거는 진짜 제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이제 총선 기획단 안에 있으면서 이런 총선 관련된 룰 세팅을 했을 때에 예. 실제로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그냥 정량적인 평가로만 따졌을 때,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 왜냐하면 총선 기획단에서 논의했던 것들 중 가운데서 이런 도덕성 평가에 대해서 되게 높은 기준을 잡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량 평가만 한다 그러면 김성태 대표가 컷오프가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총선 기획단에 논의를 했던 것 중에서 이 컷오프나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관위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전원 또는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혐의고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따져 보니까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3분의 2 정도가 동의를 하면 그 결정을 번복할 수는 있게 룰 세팅을 해놨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3분의 2 동의가 없었다. 뭐 3분의 2만큼 채우지 못했다. 예. 공관위원들이 동의하지 못했다. 내지는 두 번째는 정말로 뭐 정치적인 그 어떤 압력이 있었다라고 뭐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유든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번에 공관위가 3분의 2의 의결을 통해서 김성태 대표만큼은 그냥 강서울로 출마시키는 게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으로. 저도 강서 재보궐선거 때 한번 가서 뭐 현장 분위기도 보고 봤지만 그나마 거기는 김성태 의원이기 때문에 당선이 뭐 재선도 되고 했던 데거든요. 그렇죠. 삼선도 되고. 해서 이번 공관위 결정 그 부분만큼은 조금 제가 아쉽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서에서 좀 괜찮은 카드인데도 이게 이렇게 흘러간 건 좀 어쨌든 아쉽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였고 정치적으로는 그냥 내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의결을 통해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셔서 그렇게 김성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태 전 알아. 전 의원님 아시는 거 안 해. 네. 조용 여러분. 설날입니다. 유료 설날.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야겠어요. 분위기 좋게 하면서 네. 방송합시다. 깨깨우톡에 올려주세요. 저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정말 첫 번째 단추를 끊었던 분이에요. 드루킹 특검을 도입했잖아요. 그때 예. 단식도 하고 막 맞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해 놓은 분인데 당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근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계속 조국 전 장관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그러면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있는 사람을 다시 공천을 준다고요? 아니 이거는 뭐 사실 컷오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사면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사면 복권했지만 어쨌든 선출직에서는 중도의 마음을 또 그럼 내로남불이네 너희도 이렇게 얘기돼 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뭐 대선이나 뭐 있어서 기여분이 있다면 뭐 그래요 사면도 됐으니까 적정하게 전문성을 상임위 활동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어디 뭐 기관장이나 뭐 감사든 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고 중원 선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 컷오프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런 이분이 현역이었으면 못 이랬겠죠. 현역이거나 그러니까 경쟁력은 있지만 현역이었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분이 예를 들어 PK나 이런 데였으면 이 사람이 아니면 충청도 충청북도나 이런 쪽이었으면 이 사람이 그런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갈 때 어떡하지? 와 관련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텐데 여기는 그러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으니까 컷오프한 거 아니에요? 당에서는 이유가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지금 김준 대표는 보시는 거고. 근데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성철 소장님의 네, 눈빛을 생각에는.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 사유는 맞아요. 정량적으로 김준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당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안 해요? 네, 안 하죠. 재심 청구도 알겠습니다. 하고 좀 당에서 역할을 찾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 이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청이 있었어요. 서병수 의원, 김태호 의원 굉장히 중진들인데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 요청을 받고 본인들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두 지역구가 어떤 좀 지역구인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2% 이내 차이로 졌던 곳이에요. 부산 이곳이. 북강서갑, 갑하고 예, 경남 경남 양산, 양산을 그래서 아니 서병수, 김태호 광역단체장을 했지. 이 사람들은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지. 그러니까 인물론으로 여기를 공략을 해보면 2% 정도 차이 이내에 박빙 지역은 우리가 인물론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 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겠죠. 특별히 지금 이 지역에 나갈 분들도 그러니까 뭐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김기현 전 대표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들에게도 같은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시 내에서 예. 좀 어려운 지역 북구을 이런데 북구로, 예. 좀 출마 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뭐 충청도 지역에 좀 어려운 지역 나가달라. 총선 승리 선봉장 대달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원래 출마하려고 예비후보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세된 거잖아요. 출마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 우선공천, 단수공천 지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출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이분들이 빠지는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에요. 좋은 데죠. 네, 국민의힘이 공천 주면 당선되는 곳이에요. 예, 여기 누가 갈 거냐? 누가 갈까? 그걸 한번 지켜봐야 누가 갈 될 것 거라고 같아요. 보세요? 찍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기여도 높은 사람 15점 줘가지고 내려보내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네.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여기 부산 북강서갑 여기는 박민식 전 의원이 2%포인트 정도 차로 졌었는데 타 지역에 이제 출마하면서 좀 영등포. 아니 뭐 저는 잘 이해가 나가기 안 되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하고 지금 김두관 의원 지역구를 말하는 건데 예, 예. 제가 두 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여기가 어떻게 험지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도 두 번 패하고 그 다음에 두 번 이긴 거예요. 그래서 2대2라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정면 승부를 걸려 그러면 박민식 의원이 다시 나오면 돼요. 그래서 자 결승전 가자. 누가 삼선하는지. 라고 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끌 수 있고 박민식 의원 기본 조직도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를 험지를 만든다. 물론 전재수 의원이 두 번 하긴 했습니다만
전재수 의원의 개인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거지 그렇죠. 결코 밭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박민식 전 의원이 18대 19대, 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0대 21대니까 이게 팽팽한 곳이지 험지는 그쵸, 아니다 이런 여기를 말씀이시죠? 험지 경남에 험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근데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그건 아니죠. 부산에서 최고 험지는 거기예요. 국힘에서. 부산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국민의 입장에서. 그건 맞죠. 모든 지역 다 합쳤을 그러니까 때. 경남에도 마찬가지로 김두관 의원의 개인기가 포함되긴 했지만 어떻게 양산이 민주당의 우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도전까지 험지로 포장되고 있어서 좀 어질어질해요, 저는. 아니, 그러면은 이들이 비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렇죠. 그 의원수가 그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도전, 특히 김태호, 김두관 이런 전직 경남도지사의 대결도 되고 예. 그런 정도로 붙어서 본인 체급을 키우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도전이죠. 그러니까 친윤 비윤 프레임으로 엮는 거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뭐 이제 저는 그렇게보다는 할 만한 도전을 하는 건데 이거를 험지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당의 친윤 색깔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중진을 줄이는 거죠. 중진을 줄이는 거고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그러면 5선이 한 6명인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서병수 의원이고 그러면 부산에서 5선 했으면 정말 꽃길 가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북강서 대신 줄게라고 하면 사실 공천 안 줘도 그만이고 아니면 그분이 그냥 무소속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어느 정도 절충선을 찾은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오히려 지금 같은 5선이면 고기 아니면 이제 정진석, 정우택 이 지금 충청도 쪽 자선으로 찾아도 홍문표, 이명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박덕흠 3선인가요? 그 의원은 하여튼 그런 충청도의 지금 중진들을 어떻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영남 쪽은 오히려 좀 몇 명 안 되는 분들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서 자기 사람 더 쉽게 좀 꽂는 방식으로 친윤 체제가 강화되는 거의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른 이견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냥 해볼 만한 지역이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선거의 달인이다 할 정도로 좀 이제 좋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략적으로 배치한 거다라는 해석이 그렇게 있을 봐야 수 될 것 있잖아요. 같아요. 이분이 뭐 경남지사도 했고 지난번 2020년도에도 본인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정도로 이 선거에서 이 소통과 친화력은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두관을 꺾을 최적의 카드는 김태호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아마 당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경남, 부산처럼 안전한 지역구에 출마시킬 자를 만들 수 있는 데서는 중진들을 내쫓고 험지로 몰고 있는 거고 방금 뭐 김지현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청권은 예를 들면 정진석 이런 분은 본인이 거기 버티고 있으니까 되는 거지 거기 나가고 박수현 의원이 항상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엔 또 섣불리 본인들 카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나 검사들이나 대통령실 사람들이 꽃받침 PKTK는 가고 싶어 하는데 충청 지역의 도전은 오히려 꺼려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쪽 지역은 중진들이 숨쉴 공간이 있고 부산 경남 지역은 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김재섭 전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렇게 중진들이 조금이라도 이동이 있으면 그게 영향을 수도권 판세에도 좀 받나요? 긍정적인 영향을?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도 부산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부산 내에서 험지를 누군가가 가가지고 그 벨트 안에서 선거 구도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전반적인 선거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선거 구도가 그렇게 막 뚜렷하게 뭔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뭔가 86 청산 이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국에 먹힌 카드는 아니어가지고 전국에 먹히는 카드는 윤석열 정권 심판. 글쎄요. 뭐 그거는 운동권 생각에 심판. 따라 다를 수 왜 있겠지만은 정상이에요, 우리 저는 이제 김재섭 전 위원장. 전반적으로 이게 네. 지역마다 조금 정서가 달라가지고 네. 그 각각의 이제 테마가 있을 텐데 이 벨트로 형성되는 몇 개의 지역들이 있거든요. 서울도 뭐 한강 벨트가 있고요. 뭐 제가 포함되어 있는 뭐 동부 벨트도 있고요. 낙동강 벨트도 있고요. 근데 그 벨트가 원래 선거에서 항상 주목도를 많이 받아요. 재밌거든요. 그게 구도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부산권에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매치업이 되는 거는 수도권에서 조금 도전해 볼 수 있는 말하자면은 뭐 보험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예. 저는 이 매치업은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